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의 영세후가 면세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법 기준으로 제3장 영세후가 면세고 제1절이 영세율의 적용, 제2절이 면세입니다. 영세율은 총 4조로 이루어져 있고 제하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고, 외국 항행 용역 공고, 외화 획득, 제하 또는 용역의 공고, 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의 적용, 그다음에 면세는 26조 제하 또는 용역의 공고, 제하 수입, 명세의 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세율과 면세 문제는 객관식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장에 있는 영세율과 면세는 그 단독 문제도 나오지만 주로 나오는 파트가 이제 우리 가세표준 구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지 가세표준 구할 때 정답으로 우리가 맞힐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를 보겠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저도 이제 처음 영세율 했을 때 영세율 좀 말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이게 영세율의 0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학 숫자에서 말하는 0입니다. 0. 그래서 세율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세율을 하면 제가 공급에 대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우리 이제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매입세액은 이제 빼주는 건데, 이 세율이 0%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이제 나와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내는 국가에 냈던 매입세액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도 안 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부담이 완전히 면제된다. 그래서 완전 면세 개념이고, 이런 영세율 제도를 왜 만들었냐? 우리가 이제 처음 부가가치세 할 때 수입하는 것들은 소비지국에서 이제 가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비지국에서 이제 가세를 매기기 때문에 수출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세금을 매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지국 가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이제 들어온 거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수출 사업,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수출 산업을 이제 지원해 주려고 이제 영세율을 도입한 겁니다. 영세율 제도는 세율 0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영세율이 이제 0의 세율인 거지 가세 의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낼 게 0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납세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 세금에서 발급, 납세 의무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법을 좀 잘 모르시면 우리 납부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 등록이나 같은 각종 의무들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세율이 영세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세 사업자는 다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면세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왜냐면 면세 사업자는 우리 매입세 불공제 받잖아요. 그래서 돌려줄 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우리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고, 단지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가세자도 가세 사업자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가세자도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좀 바쁘실 텐데, 국세청에 가면 우리가 세법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이제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이라고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 사이트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법 조문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그 다음에 예규도 있고, 집행기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행기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집행기준은 뭐냐면 세무공무원 분들이 실제로 이제 세무를 집행할 때 따르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에서 우리 영세율 적용 대상 법조문에 있는 거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이제 갖고 왔고, 영세율은 제하의 수출, 계속 말한 것처럼 수출에 쓰는 거고,
국외공도 똑같이 이제 수출인 거죠.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 공고, 그러니까 수출과 이제 준하는 거고, 똑같이 외화 혜택 제화 또는 용역. 그러니까 외화이기 때문에 거의 수출하고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출에 준한 그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 외에도 영세율이 이제 조특법, 다른 법령에서도 우리가 세율을 낮춰줄 필요가 완전 면세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외 수출은 크게 이제 내국 물품, 그다음에 특정 무역, 수출에 포함되는 거래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고,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은 말 그대로 이제 직수출입니다. 직수출이고 A하고 이제 B 요 관계, 직접적인 양자 간의 관계가 그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개념인 거고, 특정 무역 방식 수출은 양자 간 거래가 아니라 이제 다자 간, 그러니까 두 명을 초과하는 A, B, C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게 그 특정 무역 방식 수출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세율 쪽에서 그 법조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실 거고,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 거래, 내국 시인장, 국내 확인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수출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아시면 좋은데, 수출을 하려면 이제 국내고 우리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용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거래할 때는 이제 그 신용을 봅니다. 신용. 그래서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처도 우리가 신용을 봅니다. 근데 신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확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은행을 낍니다. 은행을 껴서 은행에서 이 사람의 이제 신원을 보증해주고 관련해서 신용장을 개설해줍니다. 신용장.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받는 구조인데, 우리는 이제 신용장 갖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하게 되면 A가 단독으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A에 또 이제 하도 협력 업체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C, D 관련된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D도 요 관련된 수출에서 수출 관련된 뭐 재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수출된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여기서는 요 신용장 갖고 만들어서 쓰는 게 이제 내국 신용증하고 구매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하고 이제 구매 확인서도 수출 관련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관련된 그 거래를 봐서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 하나 놓쳤는데, 영세율하고 면세는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율은 영의세율을 쓰는 거고, 면세는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는 그냥 되게 간단한데, 이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쓰는 제도다 보니까 이게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히 뭐 논리가 좀 없이도 들어온 것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좀 외워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열거주이기 때문에 영세율은 뭐다, 그 다음에 면세는 뭐다, 이렇게 열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열거된 항목을 다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될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이제 밑줄 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고 이렇게 그 PDF 자료 올려드렸는데, PDF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로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게 기출, 지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화의 수출입니다. 재화의 수출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좀 반출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내국 물품. 법조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는 내국 물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내국 물품. 국내에 있는 물품을 해외로 나갈 때 이거는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직수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2번은 보시면 중개무역 방식의 거래 등. 그러니까 중개무역 방식이니까 어떤 겁니까? 중개무역 방식이 여기가 이제 해외고 여기 국내입니다. 국내면은 A가 B에서 물건을 사서 C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걸 왜 수출로 보냐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무역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 항목은 대통령으로 이제 정하는 것으로 또 볼 텐데 1번은 양자 간의 거래고 2번은 3자 이상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외에 있는 물건을 수출하기 때문에 내국 물품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1번은 국내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기 때문에 내국 물품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내국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물건도 이런 거래를 하면 수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 물품이라는 단어를 안 쓴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하나하나씩 뜯어보실 줄 아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송일장 국내 확인서.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업체도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관련된 수출 관련된 부품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내국 시민장 구매 항에서 통해서 하면 수출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수출의 방식인 거고 2번은 밑에 협력업체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수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개무역 방식의 거래인데 이거는 저희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도 나오고 뭐 세무에서도 나오는데 위탁 판매는 내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국내 A가 B한테 수탁자죠. 해외 수탁자. 물건을 넘겨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한테 해외 소비자겠죠. 해외 파는 거죠. 파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B한테 갈 때는 수출이 아닌 거예요. 수출 아니고 판매가 될 때 수출인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들을 무한으로 수출해요. 이 사람한테는 물건만 가기 때문에 이때는 무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수탁자니까 돈 안 내잖아요. 자기는 이 사람은 이제 판매 수수료만 먹으니까. 그래서 무한이라는 거를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무한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무한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해외 소비자한테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외국 인도 수출은 수출 대금은 이제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수출 대금은 다 국내에서 받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하고 수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 뭐냐면 A가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국내에서 하고 B에서 사서 B한테 사가지고 C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외국 인도 수출도 수출을 봐주겠다. A가 B한테 사서 C한테 하고 관련된 우리 금액 결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시험 문제에서 결제 조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영수하는 조건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위탁 가공 무역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위탁 가공 무역은 말 그대로 이제 가공하는 거고 시점은 언제냐면 가공 물품을 실제로 그 물품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공하는 사람 말고 또 어디냐면 A가 있고 A가 가공자 실제 수입자가 있는 거예요. 수입자. 이 가공된 것이 가공 완료돼서 이 사람한테 수입자한테 인도했을 때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왜 설명드리냐면 위탁 판매도 최종 소비자한테 갔을 때 위탁 가공무역도 최종적으로 인도했을 때
갑니다. 이거 왜 설명드리면 이제 가세 표준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할 때 가세 표준에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공급 시기와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건 인가공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원료로 이제 100값이 나가서 수탁 가공한테 맡긴 겁니다. 똑같은 거의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3호는 우리가 이제 그 2항 3호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내국 신용자 뭐 이런 것들 내국 신용 또는 구매하기서로 인해서 이제 실제 수출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앞에 1번은 이런 개념인 거고 2번은 이런 겁니다. 이런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개념이냐면 3번은 A도 국내 그 다음에 물건 받는 것도 이렇게 이제 국내 간의 거래인데 이 물건이 결국에는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3번에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국제협력단, 뭐 국제보건, 접시사가 있는데 결국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한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내 간 거래인데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영세율에 우리가 적용을 해줍니다. 수출 범위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는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고 하나씩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국내에 있는 사업자고 첫 번째가 이제 국외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1번인 거고 이렇게 갑니다. 국외한테 계약을 해서 외국한 은행 원화로 받고 나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 인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 국내 다른 사업자. 물건을 인도합니다. 물건을 인도하고 이 국내 사업자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영세율이냐 아니냐도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됐었고 대법원까지 이제 판례가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이제 보통 어떤 거면 이게 이제 글로벌 모회사인 거고 국내 사업자는 대부분 이 모회사의 이제 자회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집행을 이쪽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은행에 싸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제 실제 돈 안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이 내용은 생뚱맞다고 보실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거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에 해외에 있는 사람만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 결제를 국내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다른 사업자한테 넘겨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래도 영세로 봐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용장이라는 게 이제 원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은행하고 이제 처음에 수출하는 사람이 이제 원신용장을 만들고 원신용장 관련해서 그거 갖고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자기 돈 갖고 이제 부품을 만들면은 결제 대금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원신용장 갖고 은행에 가서 내국 시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원신용장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 좀 늦게 이제 우리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가가치세는 제한할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거는 인정해준다. 우리가 이제 가세기간 내에 신용된 영세율로 인정해준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일이고 이게 시험에 좀 가끔 나오더라고요. 25일로 되어 있고 그날이 공휴일이고 토요일인 경우는 당연히 그 다음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날 한다. 구매하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용어만 다른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이번 가세기간에 인정하는 구매하기에서
하고 이제 내국 시임장은 가세 기간 끝난 다음에 25일, 25일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역의 국외 공고입니다. 뭐 현대건설이 뭐 중동 가서 건설했어요. 그런 이제 그 영세율이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 사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외에서 외국에서 건설공사 도움을 받아서 그냥 우리가 이제 건설하는 거는 그 영세율인 거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 해외에서만 건설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일부 만들어서 뭐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미미한,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든 것들이 주요하지 않거나 미미하면 영세율로 다 같이 포함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제공 객체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시면 이게 요 말을 그대로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에서 공급하는 거는 다 영세율인 겁니다. 국에서 공급하는 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사람이 사업자냐 아니냐, 그다음에 대국 면제가 어떻게 수단이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앞에 이제 내국 시민장하고 뭐 이런 원화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일부 특수한 사례가 있어서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객관식 문제는 헷갈리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외국 항행 용역의 공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배, 비행기 관련된, 그러니까 국외를 왔다 갔다 하는 국내에서 국외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국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가 뭐 외국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외국끼리. 그러니까 국외가 끼면 우리가 다 영세율을 봐주겠다. 큰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해 주겠다는 거고, 국내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영세율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폭넓게 봐주는 이유는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행정 업무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난 분쟁거리를 이제 사전에 이제 막는 의미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자기의 승객만이 적용하는 버스 탑승하는 것도 포함해 주는 거고, 자기의 승객만이 적용하는 호텔에 투숙하는 것도 포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수된 거래 사업 관련된 것도 다 우리가 영세율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주된자, 부수자하고 주된 사업, 종된 사업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된 사업이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수된 것도 다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법에 따른 이제 상업서류가 있는데, 상업서류는 우리가 이제 DHA 같은 것도 보내잖아요. 실제 이거는 부가치세를 수출이 아니잖아요. DHA를 뭐 보내는 거는 뭐 다른 수출하고 좀 관련이 좀 다른 개념인데, 이것도 영세율을 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하는 이유는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로 다 처리해준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영세율과 면세를 보시면 컨셉이 뭐냐면, 웬만하면 영세를 해주겠다. 면세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면세도 웬만하면 해주겠다. 이게 이제 국세청의 기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세율도 이제 가끔 문제가 분쟁돼서 이제 국세청에서 징수해주고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의 시각은 웬만하면 영세율 적용해주겠다, 웬만하면 면세를 적용해주겠다. 이거는 좀 대법원에서 좀 영세율과 면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물론 당연히 아닌데 대법원 쪽은 그런 식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4조는 외화 혜택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인데 특이한 거네요. 그러니까 국내에 외국인처럼 보이는 것들, 뭐냐면 이제 외국 공간, 영사기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내지만 국내 아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우리가 공급을 해주면 영세율을 보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외국 공간, 영사기관 쪽에서 주면은 우리가 재화 용역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을 보겠다. 그 다음에 외교 공간의 소속 직원으로 내국인이 아니면 영세율을 보겠다. 외국인이니까 약간 수출 개념으로 그런 거죠.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가세 시행령 쪽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은 국내 사증이 없는 비거주자, 사업장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한테 공급되는 다음 항목 없는 하나로서 용역을 쓴다. 외국하는 데서 원화를 받거나 지게제를 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그 상품 중개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그 영세라고 면세는 열거주입니다. 열거주이기 때문에 많은데 하나둘씩 이게 사니까 가나다라 마바카 이거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를 나온 거고, 사도 뭐 상품 중에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제 풀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그 뭐지 하나씩 다 맞춰서 해결 어렵고, 기본 컨셉은 외국인 국내에 있는 외국인, 약간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이런 냄새가 나면 영세를 해주는구나, 이런 컨셉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서 수출자를 인가공하는 수출인가공 용역. 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수출업자하고 직접 도급계약에서 수출자를 인가공하는 수출자가 뭐냐면 수출업자가 있고, 여기 밑에 국내입니다. 국내에 인가공 있는 거, 인가공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출할 거니까 영세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영세율 하지 않는다.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나왔는데, 지금 영세율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이제 뭐랑 또 관련돼서 있냐면, 우리 영세율이 이제 대부분 수출이잖아요. 수출이